3차 시 발전 해설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도 양의 무한대고요. BN의 극한값도 양의 무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수열이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n sin AN 더하기 n분의 코사인 B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AN이 한없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고 사인 AN을 생각해보면 사인의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어떠한 한계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분자는 분모보다 분명히 차수가 작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얘는 지금 아무리 커봐야 n밖에 못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2차식이니까 2차분의 1차 즉 0으로 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고 어떠한 숫자일 거고 n이 한없이 커질 거니까 얘도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0이겠네. 이런 식으로 푼 친구들 많을 겁니다. 맞아요. 이 아이디어가 정확하고요.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서술형으로 냈다면 이걸 어떻게 쓰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죠? AN, BN이라고 하는 애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거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은 제한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제한된 범위, 생각나는 정리 없어요? 샌드위치 정리,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인을 취한 사인 AN이라고 하는 애는 아무리 커봐야 1일 거고요.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n배를 취한 n sin AN이라고 하는 분자의 식은 n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n은 자연수,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했어요. 자, 그리고 n제곱 플러스 1 양수죠. 그러니까 그 n 양수를 양쪽에 나눠주게 된다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수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0이에요. 그쵸? 2차분의 1차니까. 자, 근데 얘는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양쪽 끝,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수열이 작은 수열, 큰 수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이 같은 값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사이에 끊겨 있는 저 수열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0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여러분들 똑같이 식 써줄 수 있겠죠. 코사인 bn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면 자연수 n으로 양쪽을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n분의 1의 극한값도 그 다음에 n분의 1의 극한값도 둘 다 0이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n분의 코사인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 또한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둘 다 지금 보면 수렴하잖아요. 그럼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0 더하기 0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값은 0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식으로 쓰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서술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 어떻게 쓰는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다음 식 수열의 극한값이 5분의 1이래요.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빼기 어쩌고, 그냥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게 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쓸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식을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는 케이스가 등장하면 항상 식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루트 빼기 뭐 써야 된다? 유리화를 써야 된다.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 B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가운데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네, 가운데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네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의 전체 제곱되니까 루트만 싹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뒤에 bn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가운데의 부호만 슬쩍 플러스로 바꿔놓은 애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해서 한 줄만 더 적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bn분의 분자의 2차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주면 a-b제곱 n제곱 더하기 4n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구조를 볼게요. 여러분들 분모 몇 차로 읽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루트 안에 2차가 있죠. 루트 2차거든요. 자, 근데 루트는 무슨 역할을 한다? 차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얘는 사실상 1차랑 같은 애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분모는 1차식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지금 2차식이에요. 만약에 여기 a-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값을 0이 아닌 값을 가져서 여기 n제곱 2차항이 살아있게 된다면 1차분의 2차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극한값은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값은 뭐다? 5분의 1이라는 수렴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모는 일단 1차식은 고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분자가 2차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가 사라져서 1차식이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은 a-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 즉 a가 b제곱이 되어서 a-b제곱이라고 하는 이쪽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bn 분의 4n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가 됐어요. 그럼 우리 공식 쓸 수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1차항의 개수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분자의 1차항의 개수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4. 자, 근데 분모의 1차항의 개수 뭐라고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 a 더하기 b요 이렇게 읽으면 틀린 겁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루트가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의 개수도 루트가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의 1차 항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루트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읽어주실 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개수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차수는 절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루트 항의 차수는 이렇게 루트 붙어 있는 거의 차수는 절반, 개수는 루트 붙여서 읽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b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5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줬을 때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b는 2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가 아까 b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a는 b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요 검은색 루트 a 더하기 b는 20 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된다면 절대값 b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b가 지금 만약에 음수가 되게 된다면 원래는 절대값 b 더하기 b는 20인데 만약에 b가 음수라면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0은 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b가 양수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절대값은 안 써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b 플러스 b는 20, 즉 2b는 20이 될 테니까 b는 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a는 그거의 제곱이니까 100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 a 더하기 b는 110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미정계수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선생님도 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시험 문제에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토론과제 토론과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발전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토론을 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집 판별하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이제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참인 것은 실제로 증명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보고 거짓인 것은 판례를 제시해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각각도 수렴한다. 얼핏 봐서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 뒤집어 놓은 거라서 맞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거짓입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 합했을 때는 되게 간단한 수열이 나오는데 각각은 발산하는 수열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n, 그 다음 bn이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n, 둘 다 발산하는 수열의 대표 주자죠. 자, 근데 이것을 더하게 된다면 항상 0이 나오게 돼요. 즉 0, 0, 0, 0 이렇게 반복되는 상수 수열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은 발산하지만 합했을 때는 수렴하는 수열이 나왔다. 즉 요게 반례가 된다는 거죠. 반례가 나왔으니까 1번은 거짓. 오케이? 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반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an과 an-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참인 것 같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an 빼기 bn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bn 하나가 수렴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bn을 두 수열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저 an-bn이라는 애와 an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bn이 나오겠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니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빼기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더라. 자, 그래서 참이다 라는 거고요. 3번은 어떤 것 같아요? 거짓이죠? 자, 이제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애를 반례를 제시해 봅시다. an도 수렴하는 애여야 되니까 n분의 1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an, bn도 수렴하는 애로 만들어야 되니까 an, bn은 상수수열 1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bn은 사실상 n이라는 애거든요. 자, 그러면 an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애고요. an, bn은 상수수열이니까 1로 수렴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bn이라고 하는 애는 n, 발산하는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례죠. 자, 그래서 반례이기 때문에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요거 증명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an은 발산한다. 한 n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 합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뭐 이제 0000 이런 상수 수열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bn을 마이너스 n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반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반례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뭔가 참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로 증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 발산한다고 하는 것은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진동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즉 직접 증명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간접 증명법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귀류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서 얘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우를 이용한 방법도 조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뭘 쓸 것이냐? 귀류법을 쓸 거예요.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이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과 뭔가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발산의 반대말 수렴이죠. 그래서 BN이 수렴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수렴값이 뭔가 있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 이 수렴값을 베타라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발산 쓰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잠깐 빼두고 얘를 좀 써보죠. 그러면 지금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BN이 수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AN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애는 AN 플러스 BN에서 BN이라고 하는 애를 빼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AN 플러스 BN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고 BN 수렴한다고 가정했어요. 그쵸? 결론을 부정하면서.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쪼개보게 된다면 앞에 거 극한값 0이고요. 뒤에 거 극한값 베타. 즉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베타라는 실수값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는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모순이 왜 등장했는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결론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네 번째 명제는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 자세한 증명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요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전 기출문제 중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입화학 문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차시 발전 영상까지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특히 마지막 토론과제 4번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